안녕하세요. 노후의 철학, 건강 코너입니다. 오늘은 소금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준비했습니다.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여태까지 싱겁게 먹어야 한다. 짜게 먹지 않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 전문가들의 발표와 연구 결과 등을 보여드리면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드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은 우리 인체의 구성 성분이면서 인체의 모든 장기와 혈액과 신경 등을 연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성분입니다. 땀을 흘려도 눈물을 흘려도 소변으로도 소금이 나옵니다. 소금이 조금이라도 부족해지면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근육을 움직일 수도 없고 영양분을 소화시킬 수도 없으며 호흡과 체온 조절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기 위해선 반드시 소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섭취할 소금 권장량을 5g, 나트륨 기준 2g으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금과 나트륨이 왜 그람수가 다른 건지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보통 소금과 나트륨을 구분 없이 말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소금은 40%의 나트륨과 60%의 염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금 5g을 섭취할 때 나트륨 섭취량은 5g의 40%인 2g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섭취 소금 권장량이 5g일 때 나트륨은 2g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국과 김치 등 소금기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하루 소금 권장량의 3배 가까운 수치인 무려 13g에 달하는 소금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양학계에서는 이를 섭취 권장량 자체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추운 지역 사람들은 땀을 많이 흘리지 않아 상대적으로 염분 섭취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더운 지역의 사람들은 땀을 많이 흘려 염분 섭취가 많은 편입니다. 동남아시아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지 음식들이 맛은 있지만 너무 짜기 때문에 한국 관광객들은 현지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소금을 조금만 넣어달라고 주문하기도 합니다. 한반도와 같이 작은 나라에서도 각 지역 간 소금 간이 다릅니다. 경상도 음식이 짜다는 이유도 이를 반영한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학회가 지난 2023년 3월경에 열렸는데요. 전북대병원 최수환 교수님과 차이과학대 박건영 교수님 등이 참석하신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음식과 나트륨 등에 대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세미나에서 최수환 교수님은 하루 나트륨을 2g 이상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하루 2g 이하로 섭취하면 오히려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증가하고 1일 4에서 6g 섭취하는 것이 심혈관 사망률이나 총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하루 2g 이하의 나트륨 섭취에 대한 사항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또한 소금과 혈압 증가에 대하여는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금보다는 체질량 지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소금 섭취 시 미세한 혈압 증가가 있지만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운동을 조금만 하면 내려가는 수치라서 혈압 상승이 무서워서 소금을 먹지 않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박건영 교수님도 한국인의 소금 섭취량은 하루 7에서 15g까지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고 발표하였고 호서대 권대영 교수님도 코리아 패러독스, 잘못 알려진 것 때문에 나타난 부작용과 폐해라는 발표를 통해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하루 섭취량 2000mg 이하는 비과학적인 권고량이라며 우리 음식이 맵고 짜다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권유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의학통계학과 이혜선 교수 연구팀은 한국인 유전체 역학자료를 이용 우리나라 성인 14만 3,050명을 대상으로 나트륨 및 칼륨 섭취와 사망률, 심혈관계 사망률 간 관련성을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은 나트륨 섭취는 사망률 및 심혈관계 사망률과 관련이 없었으며 칼륨 섭취가 많으면 사망률이 낮았다. 칼륨 섭취가 많은 5분위에 해당하는 그룹은 1분위 그룹보다 총 사망률이 21% 낮았고 특히 심혈관계 사망률은 32% 낮았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과학적 연구를 통한 결과 나트륨 섭취량은 인종, 환경,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고 세계보건기구가 하루 2g으로 제시하는 나트륨 권장량은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 지속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특히 우리나라 음식은 과연 몸에 해로울 만큼 맵고 짠가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소금이 안 좋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그 영향이 미미하며 소금을 안 먹어서 감염성 질환에 걸리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었고 한국인의 추천 소금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인 5g에 최대 3배 수치인 7에서 15g까지 먹어도 크게 문제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소금을 먹어야 할지가 참 궁금해지는데요. 항암 채소 영양사전과 암을 이기는 한국인의 음식 54가지의 저자 타이과학대 통합의학원 박건영 교수님은 소금의 종류와 건강기능성 발표에서 어떤 소금을 섭취하느냐가 인체 건강에 중요하며 김치, 된장, 간장 등 발효식품에는 세척 탈수 천일염이 맛있고 암과 비만 억제 등을 위한 건강에도 좋다. 주겸은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최고의 건강 기능성을 가진 소금이고 해양 심층수염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건강에 좋은 소금이라고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충남대 화학과 교수이자 한국분석기술연구소의 대표이신 이계호 교수님이 강의했던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호 교수님은 현재 소금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 의외로 소금을 적게 먹어 건강이 나빠진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고 합니다. 첫째, 평소 저염식 무염식을 하시거나 둘째, 물을 평소에 많이 먹거나 셋째, 채식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체내 나트륨이 부족하여 오히려 신체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합니다. 위 세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금을 하루에 5g 티스푼으로 한 스푼 내지 2스푼, 5에서 10g 사이를 2주에서 한 달까지 먹어보면 스스로가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평소에 소금을 충분히 많이 먹고 있는 사람은 이 방법에서 제외라고 합니다. 어느 소금을 먹으면 좋을지에 대해 이계호 교수님은 여러 소금이 있지만 소금의 종류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소금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겠지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소금이든 적정량의 소금을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죽염을 먹어서 효과를 봤다는 사람도 사실은 죽염을 먹어서 나은 게 아니라 소금을 먹어서 나은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교수님은 유명한 천일염인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이든 우리나라 죽염이든 생산 과정에서 황토과 먼지 등 각종 불순물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상온의 물에 진한 농도로 소금을 녹여 불순물을 밑에 가라앉히고 난 뒤 깨끗해진 소금물을 소금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용융염에 대해서도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 강의 내용 일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만나면서 듣는 얘기 중에 말이죠. 특히 암 환우분들이 저 사람은 저 환우는 집에 아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저거 먹고 병이 많이 낫는 것 같은데 자기는 저 비싼 걸 사 먹을 수 없어가지고 병이 나빠진다. 이렇게 암 환우분들도 그 비싼 소금에 대해서 그 상대적 빈곤감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거 안 먹어서 병이 못 고쳐진 줄 알고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소금의 종류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고요. 오히려 지금 저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지만 이제 몰튼 내지는 용융 소금이 이제 열을 가하게 되는데요. 열을 가하게 되는데 과거보다는 근래 들어서 열을 가하게 되는 소금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 조심하셔야 되냐면은 보통 이제 소금을 용융하게 되면은 이제 그 녹일 때 온도가 중요하거든요. 온도 보통 뭐 300도, 400도, 400, 500도에서 보통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는 뭐 1200도까지 이렇게 하는데 높은 온도로 가면 갈수록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비용을 낮추려고 온도를 낮추지 않습니까?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요즘 이 바닷물들은요, 암염은 그렇지 않은데 바닷물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많은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온도가 500도, 600도 정도가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귀에 익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서도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비닐 플라스틱 제품을 소각을 할 때 낮은 온도에서 소각하게 되면 나오는 발암물질입니다. 용융염을
사드실 때는 지금 시중에 좀 비싼 용융염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용융염을 사드실 때는 반드시 그 회사든지 그 제품을 한번 라벨을 보셔가지고 몇 도씨에서 용융을 했는지, 가급적이면 높은 온도에서 용융한 것은 문제가 없는데 낮은 온도 700도, 800도 이하에서 용융한 소금은 뭐 암염인 경우에는 관계없습니다만 천일염을 가지고 그렇게 용융한 소금은 조금 피하시는 게, 왜냐하면 소금이 선택권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드시는 것이 좋다. 하여튼 소금 종류는 여러분들 이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군소금은 어때요? 군소금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에 그게 소금이에요? 용융인데 보통 네. 가정에서 주부들이 말이죠. 후라이팬에다가 소금을 볶아가지고 뭘 하는데 절대 금지입니다. 절대 금지. 가장 나쁜 소금이에요. 가정에서 후라이팬에다가 소금 볶아가지고 드시는 것들은 절대 금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요. 후라이팬에 코팅 물질이 다 벗겨져요. 벗겨지고 그 소금 속에 이 후라이팬 코팅 물질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또 그게 낮은 온도지 않습니까? 그죠? 200도, 300도, 400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오히려 나빠집니다. 소금을 후라이팬에 볶는 목적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걸 볶아가지고 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후라이팬 코팅제가 벗겨지기도 하고요. 온도를 몇 도씨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또 그 소금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네이버에 검색어에서 말이죠. 소금 다이옥신 검색을 쳐보게 되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한 12년 전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 이렇게 용융 소금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거는 이제 그 다이옥신이 나오고 어떤 건 다이옥신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국내에서 소금을 높은 온도에다가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자기 홈페이지나 그 광고문에 우리는 몇 도씨에서 소금을 녹였고 또 실제로 분석을 해서 다이옥신이 없습니다라는 성적서를 붙여서 판매하는 것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결론은 소금의 종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소금의 종류는 거의 의미가 없다. 어떤 소금이든지 간에 양만 적절하게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소금에 대해 바르고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건강에 보탬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